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2010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처음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게 회계원리거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이해 못하겠다고 중간에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저는 회계원리가 너무 재밌고 제가 A뿔 받았거든요. 이거 나랑 적성이 맞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회계, 세무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겠다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3,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쪽 공부를 더 깊게 해보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회계 관련된 것들, 세법 관련된 것들에 집중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2차 시험 1교시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 앞자리에 있던 사람도 가방 싸서 바로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희 언니가 끝까지 시험을 한번 봐보는 것도 이제 경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이따가 와라 라고 해줬어요. 그때 합격을 했고요. 합격 문구를 봤었을 때 내가 합격을 한 게 맞나? 라는 얼떨떨함이랑 이번에 합격을 했네? 라는 기쁨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언니가 노무사거든요. 제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었던 것도 언니가 조언을 해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라서 가족분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세무사 합격은 2015년도에 했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 9년 정도 됐습니다.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취업을 해보시면 근무하는 공간은 대기업이랑은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인력 구성원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때 다른 일반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은 SNS에 들어가 보면 사진부터 달랐어요. 공채 신입 연수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장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벽이 좀 더 빨리 깨졌다? 현실이 어떤 건지를 빨리 알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사업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일 되게 좋다.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랑 실제로 업무를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고객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실제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법적인 지식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고객님들이랑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객님이 내가 배운 그 교과서상에 나오는 텍스트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이제 의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이 4인이었는데 고객님 통화는 거의 다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2명이 이제 대표 세무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저 있고 직원분 한 분이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 두 분은 영업하러 나가셨다 보니까 고객 통화를 제가 거의 다 했었죠. 많은 이제 통화를 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자주 좀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는 명백하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따로 사장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제 연말쯤 다가왔었을 때는 손익 어느 정도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는 그 당시에는 안부인사 차원에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거 나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방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차려보고 싶다라고 해서 개업을 했었죠. 저는 직원도 뽑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나 혼자서 이제 거래처 대표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무법인 청년들을 세운다고 합류할 거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세무업계에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체계를 잡는 것. 세무업계에서도 기업처럼 한번 회사의 구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청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저도 합류할 때 처음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류하게 됐었습니다. 세무업계 자체가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과 소통을 했던 내용들이 따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업무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그 업체를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수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할 때는 자격증만 따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무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법보다도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알던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 해결 방식을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요. 물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드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사장님의 고민을 같이 내 고민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이는 저희 아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데 그쪽 관련돼서도 제가 세금 신고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친척분들도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친척 동생이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세무 관련돼서 도움을 줬었습니다. 세금 신고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들께는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실 때는 자금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빠는 세금 신고 마지막 날 거의 이제 신고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금 관련된 일은 제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사장님들의 고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70%, 80%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제가 집에서도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일이 그렇게 많아? 온 세상 일 너 혼자 다 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제 조금 이 업계를 이해했다. 앞으로 해야 할 게 엄청 많구나. 지금까지는 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장을 베이스로 해서 업무를 했었고 사장님들이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출액도 성장하시고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 단계에 맞춰서 저도 안 해봤던 업무들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많고 세무법인 청년들의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오신 세무사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여쭤보시는 부분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세무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